음력으로 5월 29일인 2026년 7월 13일이 나의 팔순 다음 해인 나의 80일내 생일날이다. 80일내 생일을 맞아 7월 12일 일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4박 5일간 백두산 여행을 하고 있다. 영길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물냉면으로 점심을 먹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버스에 오른다. 버스에 오르니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오후 관광 일정을 설명한다.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 중국 도문에 있는 강변공원에 도착한단다. 강변공원에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을 흐르는 두만강을 관람한단다. 두만강을 관람하고 다시 버스에 오른단다. 두만강에서 1시간을 달려가면 애국지사 윤동주의 고향이면서 한국 독립운동의 전초기지였던 북간도 용정에 도착한단다. 북간도 용정은 용정 우물이 발견된 후 쌀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용정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들이 고향을 떠나 조국을 그리워하던 동포들의 피땀이 서린 곳이란다. 용정에서 용들의 우물과 거룡 우호 공원을 관람한단다. 그리고 이도백화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로 가면서 차창으로 용정 시내에 있는 해랑강과 일송정을 차창 관람한단다. 용정에서 다시 1시간을 더 달려가면 휴게소에 도착한단다.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점심을 먹은 후 다시 1시간을 달려가서 이도백화에서 저녁 식사한단다. 저녁 식사하고 버스에 오르면 1시간 반을 달려 영길공항 부근에 있는 풀만 호텔에 도착한단다. 버스 타는 시간이 길단다. 버스 타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이드가 중국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단다. 지금 우리는 중국에 도착하였단다. 중국에 도착하니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시간이란다. 중국은 한국보다 1시간이 늦단다. 지금 중국 시간으로 1시 45분이란다. 한국 시간에는 2시 45분이란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로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중국 시간으로 바뀌었단다. 오늘부터 모든 관광 일정은 중국 시간으로 한단다. 한국 시간은 잠시 잊어버리란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중국 북쪽인 연변 지역이란다. 연변 지역에는 영길시, 용정시, 도문시, 하룡시, 도나시, 왕전현 등 6개 도시가 있단다. 연변 지역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단다. 연변 지역은 한반도의 절반쯤 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단다. 예전에는 조선족이 3분의 2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조선족이 한국으로 떠나고 지금은 3분의 1 정도 살고 있단다. 가이드가 중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묻는다. 중국은 먼저 면적이 넓단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땅을 갖고 있단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이고 2번째로는 큰 땅을 가진 나라는 캐나다이란다. 그리고 중국이 3번째이란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98.7배로 땅이 넓단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서로 사는 모습을 모른단다. 이 동네 사람이 저쪽 동네 사람 사는 모습을 모른단다. 가이드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북쪽에 있는 연변 자치주에 있는 영길에 올 때 고속기차를 타고 왔단다. 고속기차표가 비행기표보다도 더 비싸단다. 중국의 고속기차는 호텔식으로 되어 있단다. 침대가 하나 있는 방 하나에 화장실까지 있단다. 베이징에서 영길까지 18시간을 달려왔단다. 고속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21시간 기차를 탔었단다. 고속기차가 생기고 많이 빨라졌단다. 두 번째로 중국이라고 하면 인간이 많단다. 중국의 인구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다. 보통 중국 인구를 13억이라고 하는데 14억 1천만 명이 살고 있단다. 중국은 특징이 여러 민족이 결합하여 사는 나라이란다.
몇 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56개 민족이 중국에 살고 있단다. 가이드도 56개 민족 중에서 하나인 조선민족 사람이란다. 가이드 정조 할아버지가 중국 용적으로 와서 살았단다. 그래서 가이드는 중국 북경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지만 한족이 아니고 조선민족이란다. 중국에서는 민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다. 56개 민족 중 어느 민족이 가장 많으냐고 묻는다. 당연히 한족이 가장 많단다. 한족이 92.7%를 차지하고 있단다. 그래서 한족이 정권을 잡고 중국의 많은 자원도 한족이 거의 차지하고 있단다. 56개 민족이 살다가 보니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많단다. 연변 지역은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고 있단다. 오늘 기온이 27도이란다. 높은 편이 아니란다. 중국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단다. 중국을 남쪽과 북쪽으로 가르는 선은 양저강이란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북한과 중국의 경계 지역인 연변 지역이란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많이 탈북하고 있단다. 탈북하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면 이상하게도 조선족이 사는 집을 찾아온다고 한다. 조선족이 사는 집은 집 구조나 마당이 중국 사람들이 사는 집과 다르단다. 탈북한 사람들이 탈북하여 조선족이 사는 집 문을 두드린단다. 조선족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탈북하는 사람들의 말투는 쇼라는 말을 많이 쓴단다. 두만강을 건너왔소, 밥 먹고 왔소 라는 말을 사용한단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사상이 깬 사람들이란다. 꽉 맥힌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모르고 살고 있단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중국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란다. 중국에 남아있으면 중국과 북한이 한편이어서 언젠가는 북한으로 보내진단다. 탈북자가 북한으로 가면 모두 죽는단다. 그래서 탈북자가 중국으로 와서 잠깐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란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한국 영서관이 있는 심양으로 간단다. 대한민국 여행자가 중국 관광을 와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기 연변 지역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단다. 한국 영사관이 있는 심양으로 가야 한단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어와서 잠깐 멈추는 곳이 연변 지역이란다. 탈북자들이 망명 신청하기 위하여 심양으로 간단다. 탈북자들이 두만강 건너면 연변 지역 사람들은 동네 젊은 삼촌 2명 정도 함께 보낸단다. 800km를 걸어가야만 탈북자들을 살릴 수가 있단다. 연변 지역에 있으면 언젠가는 중국 경찰에게 붙들리게 된단다. 그 당시에는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왔다고 한다. 심양 영사관에서 중국 정부도 모르게 탈북자들이 사는 동네를 빼돌린단다. 이런 것은 한국 정부가 잘나는 것 같단다. 도문에 있는 도문교를 넘어온 탈북자들을 교포라고 한단다. 지금은 탈북자가 별로 없단다. 이유는 북한에서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졌고 또 하나는 기술이 좋아 경계선에 고압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란다. 땅굴을 파지 않고는 중국으로 넘어올 수가 없단다. 지금은 북한에서 연변 지역으로 2년간 일하러 온 북한 근로자들이 잠깐 빠져나와서 망명 신청하고 있단다. 가이드가 4박 5일간 백두산 관광할 때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주의사항을 얘기한다. 백두산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면 안 된단다. 태극기를 흔들면 본인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와 가이드, 운전기사까지 경찰서로 붙잡혀 간단다. 그리고 여행사도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게 된단다. 두 번째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와서 중국의 관광지에서 펼치면 안 된단다. 대신에 사진 찍는 것은 자유이란다. 곧 두만강에 도착한단다. 가이드가 친구에게 빌려온 이어폰을 나누어 줄 테니 내릴 때 귀에 꽂고 내리란다. 관광객이 많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이드가 해설하는 말을 듣지 못한단다. 가이드로부터 100m 이내에 있으면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단다. 그런데 이어폰으로 관광객들이 가이드에게 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단다.
버스에서 내리면 가이드에게 잘 협조하여 관광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버스에서 내리면 두만강을 구경하고 모이는 시간을 정한단다. 지금부터 단체로 두만강을 구경하고 단체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버스를 탄단다. 가이드 주의사항이 끝나니 우리의 버스가 두만강 가까이 왔나 보다. 도문의 넓은 들판이 끝없이 펼쳐진다. 넓은 들판에 도문 시내의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문 버스 정류장을 지난다. 도문 시내 중심으로 들어간다. 도문 도로변이 꽃밭이다. 노란 꽃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문 시내 상점 간판에 한자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다. 도문에 조선족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란다. 드디어 두만강 주차장에 도착한다.